제2군단 부군단장님 네, 연결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정보사 휴민트의 현역 최고참이시며 책임자도 역임하셨습니다. 계엄 위기에 빠진 속에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정보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사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증인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2024년 5월 말에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죠?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뜻밖의 전화였고 6, 7년 만에 전화할 일이나 관계가 없는데 전화 와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예.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지는 한번 볼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제가 그 사령관하고 속초 부대장 근무할 때 예. 그 저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인정하냐 하면서 네 뭐 고집 세고 뭐 인정하는 저도 인정합니다. 라면서 뭐 그게 주 내용이었고 전화를 바로 끊었고 저는 한참 왜 이런 전화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계엄 이후에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반응이 노상원과 반갑게 뭔가를 도모하거나 협조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문상호를 시켜서 증인을 여단장에서 직무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저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실 거리가 안 되는데 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계엄이라고 이게 전제를 하니까 사실 그 노상원 사령관은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기 문상호 사령관하고 둘이 그 협의해서 저를 좀 배제시키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월 통화 이후 한 달 뒤에 정보사 역사상 초유의 기물 유출 간첩 사건이 터졌고 그저께 20년형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책임자 문상호가 끝까지 살아남았죠. 이런 네. 과정이 모두 노상호와 함께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지금은 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언론에는 굉장히 크게 다루어졌는데 사실 언론에 다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또 사건화가 생길 문제도 아닙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외부 영해사무실 지원이 그 문제가 됐는데 사실 외부 영해사무실이라는 거는 저희가 민간 영역하고 협력하거나 협업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 목적입니다. 휴민트 관리, 블랙여원 관리할 때 원래 그렇게 해오던 기관 조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걸 사무실 지원한 거를 업무 배임으로 걸었고 예,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수첩 보면 정치인 납치, 북한군 복장, 미군 살해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수거 대상, 수집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보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김영현 노상원이 22차례나 만났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한 사이로서 두 사람이 마치 암호를 만들듯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계획과 행동을 했는데 원래 노상원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1년 딱 근무했습니다. 사령관 저는 속초부대장으로 근무했고 저희 속초부대가 대북 임무가 북한 전역에서 대북 임무를 준비하고 또 변경하거나 또 새로 임무를 준비하거나 그런 사안들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노사공원 사령관의 어떤 지시나 내용 중에 이해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수용하기 없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지시가 있었고 또 그런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계엄 때 그 계엄 수첩에 뭐 그런 사살, 납치, 수거 이런 걸 보면서 일반 사람으로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노상원 사령관이면 이건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왜 김영현은 방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부 그리고 노상원을 활용해야 했을까요? 방첩사는 그 무력이나 완력 이런 어떤 특수 이런 인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 예, 또 계엄에 필요한 어떤 그 작전이나 무력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하려면 방첩사는 안 맞고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 정보사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에 계엄 임무가 있습니까? 원래? 즉 전평시를 막론하고 정보사의 휴민트 조직은 계엄 임무에 종사하지 않는 특수부대죠. 계엄 임무 자체가 없습니다. 계엄 임무 자체가 없고 저희는 전시 평시 임무만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불법 계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계엄이라도 정보사는 동원될 수 없는 부대입니다. 바로 동원되면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계엄 역사에 정보사가 동원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정보사가 계엄에 동원되고 김영현이 가장 엽기적인 노상훈과 함께 결탁해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이고, 그리고 정보사에 전혀 부여되지 않은 계엄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임무로 내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직무대행님, 이 부분은 군검찰단에서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정보사령부가 윤석열과 그 김영현에서 동원됐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부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래서 내란인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님께서 이건 군검찰단과 다시 수사 지시를 별도로 내려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만에 뵀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휴전선 상황 비교적 평온합니까? 예, 지금 전망상 저희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으셔도 됩니다. 합참의장과 직무대행님 간에 이러한 대북 억제와 우리 국방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예, 전혀 문제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